여기 식민지식이 일본 도쿄로 유학을 다녀오고도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함께 사는 어머니께 잔소리를 듣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구보입니다. 해가 중천에 뜬 시각 느지막이 잠에서 깨어난 구보는 어머니 잔소리를 피해 밥도 먹지 않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서는데요. 이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어른이 됐으면 응당 밥벌이를 해야 하고 결혼도 하고 번듯한 사회인이 됐어야 하는데 구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26살이 되도록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혼인 생각도 없는 아들은 마치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낙오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똑똑하고 멀쩡했던 구보가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고 거리와 골목을 아무 목적 없이 산책만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구보에게는 이 식민지 조선의 경성이라는 도시는 도무지 제정신을 차리고 살 수 없는 엉망진창인 세계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보는 식민지 지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였던 것이죠. 곽태원 작가의 단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입니다. 어머니를 피해 집을 나선 구보는 딱히 목적지도 없이 그냥 올라탄 전차에서 과거 소학교 시절 급부였던 한 여성을 마주칩니다. 하지만 인사할 주변머리도 대면할 용기도 없었던 구보는 인사 대신 전차에서 훌쩍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죠. 구보가 내렸던 곳은 당시 종로 내거리에 있던 화신백화점 근처였는데요. 휘황찬란하면서도 뭔가 처연하기도 한 백화점 풍경이 달갑지 않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금방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그러곤 근처 다방으로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데요. 그렇게 찾아간 다방에서 구보는 안면이 있는 사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내는 과시하고 젠치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허세와 무시하는 말투에 구보는 빈정이 퍽 상하고 맙니다. 심지어 상대는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 구보를 구포라고 발음하고 있었죠. 이에 모멸감을 느낀 구보는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신문사 근처로 찾아갑니다. 카페 낭랑파라에서 만난 친구는 구보에게 변변한 일을 해볼 것을 권유하고 소설도 계속 써보라고 독려하죠. 그러고는 신문사로 돌아가기 위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직장인이 한낮에 사무실 자리를 길게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구보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종로를 향해 정처 없이 걸어갑니다. 이번에 만날 친구는 총독부 건축기사로 일하다 그만두고 나와 다방을 차린 친구였죠. 이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설렁탕을 먹고 저녁에 술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또 헤어집니다. 정처 없이 종로 내거리 주변을 돌다가 친구와 다시 술집에서 만난 구보는 늦은 밤까지 시답지 않은 농담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는 일이라곤 맥주를 마시며 카페 여급을 희롱하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야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새벽 2시. 구보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친구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유한 대로 근사한 소설을 써보기로 굳게 다짐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새로 고쳐먹은 구보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내일이 되면 구보는 오늘과는 달리 열심히 일하고 멋진 소설 쓰기에도 매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낮에 찻집에서 만난 친구는 시인 김기림이라는 사람이고 밤에 술잔을 나눈 친구는 시인 이상입니다. 당연히 구보는 박태원 본인을 투영한 인물일 테고요. 모두 제법 유명한 작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본 도쿄 유학생 출신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모두 소설과 시를 쓰면서도 기자 일을 하거나 총독부 건축 기수직에 몸담기도 했죠. 구보 역시 그들과 비슷한 조건과 능력이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큰 미디어 컨텐츠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급수 높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보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밥만 축내며 매일 정처 없이 떠돌기만 합니다. 지금 말하면 흔히 밥벌어지 같이 살았던 셈이죠. 열정이 소진된 식민지 청년이 현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구보에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아침에 눈 뜨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회사에 가서 해야 할 회의와 미팅, 제출할 보고서가 한가득 떠올라서일 텐데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꾹 참고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온통 귀찮고 피곤해지는데요.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나무라는 상사도, 좀 더 잘해보라고 격려하는 사수도, 나와는 달리 에너제틱하기만 한 후배도 다 귀찮고 꼴보기 싫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둬! 그냥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일하기가 싫어졌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아니면 보상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때 뭔가 변화의 계기를 찾으려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황 끝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결심을 한 구보의 마음가짐이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사회 부적응자 구보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의 충고나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보다는 자신만의 생활을 일구고 꿈을 실현하려는 굳은 결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편이 더 적합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설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생활을 가지리라, 생활을 가지리라. 내게는 한 개의 생활을,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잠을. 자신의 굳은 마음과 가족을 향한 생각,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왜 다시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셈이지요. 그런데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자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발전과 성공도 내가 원하는 행복의 방향과 생활의 리듬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일을 할 때는 남과 비교해 만들어낸 기준에만 맞추려 하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 학습된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방향을 찾고 고유한 리듬을 가져야만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오래 간직할 수 있죠. 유난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권태가 찾아온 내 몸과 마음에 새로운 연료를 주입해 보시길 바랍니다.